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잠시 뒤인 오후 6시 일부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해제될 예정인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2도 등 경북 28도에서 3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더 더웠습니다. 내일은 남하안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경북 북부 지역엔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고 대구 등 경북 남부 지역은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에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이번 비는 오는 목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철 냉방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급성 호흡기 질환인 레지오넬라증의 예방을 막기 위해 9월까지 다중 이용시설의 냉각 탑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은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상온에서 생존하며 냉각 탑수와 샤워기, 가습기 등에서 증식한 뒤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감염되는데 40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흡연자, 노약자 등에게 잘 옮깁니다. 지난해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관계기관의 공조가 제대로 안 돼서 화를 키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사전 점검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근로자 5명이 숨지고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면서 구미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불산 누출 사고. 사고 직후 관계기관의 대응과 협조는 미흡하기만 했습니다. 불산 제독이 급박했던 순간 군부대는 화학 테러가 아니라며 소방당국과 환경부의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불산의 위험을 벗어나 대피해 있던 주민들을 마을로 복귀시킨 결정도 성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제독 작업은 끝나지 않았고 잔류 오염 조사도 안 됐는데 환경부는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해제했고 구미시는 이를 바탕으로 주민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당국을 불신하게 됐고 사고 수습은 더 힘들기만 했습니다. 매뉴얼에도 보면 이제 관계 기관들이 다 모여서 최종적으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이런 관계 기관 간의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전 예방 조치도 그달기식이었습니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하는 업체는 매년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업체가 신고한 4,800톤의 생산량만 믿고 정기 검사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2010년과 2011년 불산 제조량이 5,000톤 이상이었고 생산량에 관계없이 이뤄지는 지도 점검도 7차례 중 한 번만 실시됐습니다. 환경안전과도 신설되었고 인력도 보강되었으며 장비 또한 보강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이런 미비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업체 과실이 불산 누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지만 행정당국의 형식적인 점검과 안이한 대응도 불산 누출 사고의 고통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남북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민 추진위는 모레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구군 지회장과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서구 지회 출범식과 남북권 신공항 염원 달서구민 한마음 대회를 갖습니다. 추진위는 연말까지 대구 경북 31개 시구 군을 돌며 이 같은 행사를 여는 등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신공항 밀양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대구 본부세관은 지난 6월 대구 경북의 수출이 46억 5,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 감소했고 수입도 17% 줄어든 16억 5,9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줄어든 것은 지난 1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수출 감소는 기계와 정밀기기 수출이 18%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은 297억 9,700만 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7% 증가했습니다. 대구 MBC는 디지털 TV 채널 재배치를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이 대상은 앞산과 구지, 금오산과 점촌, 청도 하양의 방송보조국 TV 방송 채널로 내일 오후 2시부터 채널이 바뀝니다. 변경 이후 해당 지역 시청자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자동으로 재설정하거나
디지털 방송 콜센터 전화 124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대구백화점은 오늘 법무부 대구소년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이 소년원에서 나간 뒤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성공 스토리 강연을 펼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과집방 자격을 딴 학생의 취업을 알선해주는 한편 자립생활지원금과 장학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국산에 비해 30%가량 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로 수산물 판매업자 56살 신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산 미꾸라지 10여 톤, 시가 1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중국산 미꾸라지로 만든 추어탕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대구 지역 식당업주 김모 씨 등 7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과수산지 유통 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음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소포장 상품화를 위한 산지 유통센터 건립에 150억 원, 중소규모 산지 유통센터 시설 설치에 12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지원조례도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경북 과수산지 유통종합계획은 사과와 포도, 복숭아와 자두, 떫은 감의 판매와 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해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봉화 은어축제 종합실행계획 보고회가 오늘 봉화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축제 추진위원회는 보고회에서 이번 축제에 90만 명의 방문객 유치를 목표로 은어주제관과 음악 전동차, 천연 돌가루 체험 등 각종 전시 체험 시설을 다양화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방문객 편의 사항도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등 실무적인 업무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족 51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앞으로 2년 동안 다문화 가족 지원 체계나 일자리 지원 같은 다문화 가족 정책 가운데 불합리한 정책을 찾아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정 업무 설명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도 모니터단을 초청하고 제도 개선 제안 사례가 우수한 경우에는 문화상품권 제공 등의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김천경찰서가 김천혁신도시로 옮깁니다. 김천경찰서는 2016년까지 241억 원을 들여 김천시 남면 용전리 경북혁신도시 내에 새 청사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30년 전 김천시 남산동에 준공한 현 청사는 낡은 데다 주차 공간이 57대분에 불과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김천경찰서는 9월까지 설계업체를 정한 뒤 2015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내년 국비 예산 확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국과장들이 매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자료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산실장 등에게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대구시의 주요 국비 지원 요청 사업은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마무리에 1,421억 원, 첨단 의료 복합단지 조성에 486억 원, 지능형 자동차 상용화 연구 기반 구축에 289억 원 등이 있습니다. 대구 국제오페라축제 조직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얼리버드 이벤트를 시작으로 오늘 10월에 열릴 제11회 오페라 축제 티켓을 판매합니다. 조직위는 내일부터 23일 동안 조기예매에 따른 혜택을 주는 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주요 공연 5개 작품의 입장권을 30% 할인해줍니다. 조직위는 이 이벤트가 끝나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부터 콘서트 등 모든 공연의 티켓을 판매하는데 이때도 다양한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은 올해 김천 황금시장과 경주 계림연합시장, 안동 구시장 등 지역 3개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앞으로 2년간 시장별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들 전통시장은 문화와 관광 등 요소를 가미해 시장 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와 함께 제공하는 명품 시장으로 육성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구 사격장이 밤에도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대구 사격장에 있는 물총 전투 체험장과 권총, 공기총, 스크린 사격장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까지 해서 밤 10시까지로 4시간 늘리기로 했습니다. 야간 이용요금은 낮 시간대 이용요금과 같습니다. 한편 대구 사격장은 대구시 북구 금호동 16만여 제곱미터 땅에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8일에 폐막한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오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과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이유리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책을 논의하는 등 지역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과 개선 과제를 찾기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입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며 허위로 글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챈 21살 김모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54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겨 이를 스포츠 도박에 탕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